핸델의 울게 하소서, 그리고 거세된 가수 파리넬리 일부. 바로크 시대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 11세기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마법을 통한 환상의 세계를 그린 오페라 니날도는 적군인 다마스쿠스 여왕이며 마법사인 아르미다 여왕의 성에 갇힌 알미네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대장군 니날도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로, 니날도의 이막 중에 아르미다에게 사로잡힌 알미네나가 자유를 염원하며 부르는 아리아가 그 유명한 울게 하소서입니다. 이 울게 하소서는 파리넬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카스트라토인 카를로 마리아 미켈란젤로 니콜라 브로스카의 일대기를 그린 1994년 첫 개봉한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카스트라토는 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변성기 이후 음역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여성의 음역을 내기 위해 거세한 가수를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카스트라토들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교회에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남녀 혼성 4부 성가대를 보는 게 당연하지만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가대에 여성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것을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성들만으로 연주가 가능한 저음의 합창곡만을 만들 수도 없었기에 높은 고음 파트는 나이 어린 보이소프라노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변성기가 되면 보이소프라노들이 고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어린 남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호르몬 영향을 받아 각각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후드 돌기가 커지며 성대가 충혈되면서 저음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미리 거세를 해버리면 이런 변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소년들이 고음을 보존하기 위해 거세를 통해 카스트라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세를 해도 신체 내부의 다른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소리를 올려주는 공명통과 폐의 크기가 어렸을 때보다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난 고음을 오래도록 아주 힘있게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성장판도 다치지 않아서 키도 커지며 머리칼은 풍성해지고 피부도 부드럽고 어깨는 좁은데 엉덩이는 둥글며 목소리도 나긋나긋한 외모 자체가 여성적으로 변화해서 오페라에서 여성 역할의 배역을 맡아서 무대에 서면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교회만이 아니라 극장에서도 공연하는 것을 금지했던 교황령이 미치는 곳에서는 여성 역할도 전부 카스트라토가 맡아야 했지만 교황령 밖에선 여자도 극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에 반드시 카스트라토들이 여장만 했던 것은 아니며 고대 영웅들의 역할도 맡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세 종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목소리가 결합된 것을 천사의 모습 혹은 신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1994년 첫 개봉한 영화 파리넬리에서 핸델의 울게 하소서를 주인공인 파리넬리가 부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파리넬리가 부르는 노래는 배우를 진짜로 거세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 테너와 소프라노의 음역을 적절하게 섞은 것이며, 또한 당시 카스트라토가 어떻게 노래했는지에 대한 훈련법, 발성법이 모두 실전되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극중에서 부르는 노래와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핸델이 파리넬리를 노래하는 기계라고 혹평했을 정도로 둘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핸델이 자신의 곡을 파리넬리에게 부르게 하지 않았고, 파리넬리도 자신의 형인 리카르도 브로스키의 곡을 부르느라 핸델의 곡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카스트라토 기원과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모두들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